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입으로는 대중 강경론을 펼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는 폭격기가 줄어들고 빠졌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해 괌에서 철수시켰던 B-52H 전략폭격기를 9개월 만에 괌에 재배치했으며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항공기 항적 추적 사이트 정보를 바탕으로 루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는 B-52H 폭격기 2대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25일부로 배치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항적 정보와 항공기 교신 내용 등으로 확인한 결과 이번에 전개된 B-52H 폭격기는 기존에 배치된 전력을 대체하는 전력으로 이번 배치를 통해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폭격기 전력은 더욱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전력은 박스데일에서 발진한 콜사인 PEPSI-51과 PEPSI-52 두 대가 하와이 상공을 경유 괌으로 향하던 중 PEPSI-52 한 대만 필리핀 남쪽 해역을 통해 남중국해에 진입한 뒤에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서 기뢰 투하 훈련과 관련된 교신을 주고받은 뒤에 바시 해협을 통해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배치에 따라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제9폭격비행대 소속의 B-1B 폭격기 4대는 본토로 복귀했는데요. 이번 폭격기 전력 교체에 따라서 괌의 미 폭격기 태스크포스 전력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기존보다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연합뉴스가 항적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항적 정보를 보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트럼프 때 철수했던 B-51을 2대나 지금 보냈어. 그래서 바이든은 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트럼프 말기에 B-1B 폭격기 4대가 괌에 계속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B-1B 폭격기는 가는 무선 교신 이런 것들이 다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또 그런 것도 다 올려요. 그래서 폭격기의 능력, 개개별의 능력을 봐도 B-1B 폭격기가 B-52보다는 더 뛰어나죠. 속도도 빠르고, 예를 들어 제점 ER 같은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B-1B는 24발, B-52는 20발 이러니까 폭격 능력은 소폭 B-1B가 더 강력하고, 그리고 속도는 아주 더 빠른 초음속이고, 또 장거리 저공 침투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B-1B가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되는데, 그 더 우수한 B-1B 폭격기 4대가 있던 것을 B-52 폭격기 2대로 대체했으니까 이건 사실 이 동북아 전력을, 이 동아시아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연합뉴스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이 B-52 2대가 오는 것을 보고 B-1B가 가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정말 잘 됐다 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참 이 군사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빼구나. 그래서 이 취임식이 있던 1월 20일 딱 그 오후부로 대만 인근에 있던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바로 그냥 괌 인근으로 빼버리고, 이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미국이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이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것, 이런 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스타트할 때 중국의 국가 GDP가 미국의 한 38% 됐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70%까지 허용을 했죠. 그런 실책. 그러면 지금 이제 한 60여 프로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그런 식으로 따라잡힌다면 이번 바이든 정부 내에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확실하게 좀 제압해주는 그런 미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제20 전투기에 탑재되는 기관포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공중전 무기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중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량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제-20 전투기가 기존의 기관포형 근접 무장 대신 고성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것이라고 신랑 군사망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제-20에는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관포 탑재를 위한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최근 인민해방군에서 이 공간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논문도 공개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제-20에 탑재하려는 레이저 무기는 110kW 출력의 에너지 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무려 15km에 달하며 190kg에 불과한 컴팩트한 무게와 부피로 전투기 내부에 충분히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적의 전투기나 미사일 등의 조사에서 회로를 태울 수도 있고 고속 충전 기능을 도입해서 한 번 충전하면 1분 이상 레이저가 발사가 가능하다고 매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엔진을 돌려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면서 사거리가 15km에 달하는 레이저 무기는 공중전의 양상 자체를 통째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인데요. 미국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것을 중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뻥이겠죠. 말도 안 되는 내망상이겠죠. 제-20 전투기. 기존 설계, 최초 설계는 170kN의 엔진 두 발을 집어 넣는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기동이 된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 37톤이 넘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엔진 개발에 실패해서 134kN짜리 엔진 두 개를 집어넣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초에 염두에 두었던 그 엔진 출력보다 20% 이상 파워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도 못할 것이고 멀리 날아가지도 못할 것이고 많은 무장을 장착하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무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관포를 탑재를 안 했는데 그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포는 사실 의외로 무겁습니다. 왜 무거우냐면 이 포탑 자체도 무겁지만 그 포에 공급하는 이 탄약 최소한 한 20ml는 돼야 되기 때문에 20ml는 그러면은 거의 뭐 이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500발씩 또는 뭐 적어도 한 150발씩 이렇게 장전되어 있으면 이 포탑 무게만 하더라도 꽤 나가기 때문에 기관포가 탑재되면은 사실은 수백 킬로그램 들어가요. 그래서 F-35B 같은 경우도 기관포를 못 답니다. 왜냐?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기관포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35B 같은 경우는 기관포를 하려고 하면은 외부에 기관포 포들을 따로 장착을 해야 될 정도로 이 기관포가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엔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J-20은 기관포를 안 달고 지금 시험 비행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기관포를 안 달겠다. 그런데 기관포 안 달면 어떡하냐? 이걸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뻥을 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앞으로 레이저 무기 달려고 공간 비워놓은 거야.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는 J-20의 엔진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관포를 달면 제대로 비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J-20은 기관포가 없냐? F-35도 A하고 C는 기관포가 있는데 라고 중국 네티즌들이 막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미국도 못하는 거 우리 하려고 레이저 하려고 지금 공간 비워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5km나 살상력을 가진 레이저 무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일단 지금 현재 기존의 기관포는 우리 한국 공군도 마찬가지지만 한 1km 정도에서 사격을 해요. 그래서 1km에서 사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15km까지 연장한다. 이거는 뭐 그냥 사이드와인더 정도 되는 그런 능력의 미사일, 유도 미사일을 그냥 구현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 미국은 지금 아무래도 3, 4km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빛을 쏴가지고 레이저라는 게 빛 아니겠습니까? 빛을 쏘아서 적의 전투기나 회로를 파괴시키려고 하면은 빛을 아주 뜨거운 빛을 오랫동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회로가 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시절에 돋보기를 가지고 뭐 벌레 같은 거 또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오랫동안 이 햇빛 쫙 해가지고 이제 초점 맞추면 그 한참을 쪼고 있으면 이제 나뭇잎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15km나 보내서 그 빛이 대기 중에
또 안개도 있을 것이고 습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산란이 야구되는데 그걸 15km나 살상력을 이 뜨거운 열을 가지고 정말 뭐 이 회로를 태워버릴 정도의 엄청난 열을 가지고 15km나 유지를 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외계인을 잡아와도 이 정도는 안 된다. 과거 이라크 인근에서 정말 이 원시 문명, 신석기, 구석기 문명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수메르 문명이 와가지고 지금 보면 야 수메르 문명 외계인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정도의 격차 지금 현존 인류 문명하고가 아니면은 구현될 수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엔진 파워가 부족해서 기관포를 달 수 없는 것에 대한 시간 때우기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네티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